네, 안녕하세요. 박무서의 보험스쿨의 박무서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생명보험 자격시험 이어서 또 진도를 나가 볼 텐데, 자,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3가지 강의 있었을 텐데, 진짜 긴 부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공통의 한 3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조금 그 모니터에서도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앉으셔가지고, 그냥 들으시면서 봐도 좀 무방하신 내용들 많으니까요. 어려운 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아갈 이제 주제는 제3장 보험 윤리 되겠습니다. 자, 윤리하게 되면은 좀 그런 느낌 들어요. 아, 그냥 내가 옳은 말, 맞는 말, 좀 우리 도덕 시험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볼 때 있잖아요. 좀 옳은 말, 맞는 말 고르면 되는 것처럼 여기도 좀 그러한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의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는데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면서도 이거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영업행위 기본원칙, 성과평가, 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 통제 강화, 합리적 분쟁 해결 프로세스 구축,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인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거기는 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체크하셔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점수 주는 걸로 한번 내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유의 깊게 안 봤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험인의 윤리 강령 해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책에 공, 신, 성, 기, 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좀 많네. 공신성 기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는 공공성. 자, 우리 보험회사가 이제 굴러가는 게 다 고객님들이 보험료 돈 내는 거라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니까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신력 제고. 자, 공신력 제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험인으로서 고객님으로서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성실봉사. 자, 고객님께서 만약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뭐 병원에 직접 갈 수가 없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죠? 그쵸?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이건 뭐지?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그리고 준법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도 뭐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법 정신, 공정성, 공신력 제고, 성실봉사. 자, 이런 거 다 그냥 내가 아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그냥 아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기술 개발은 뭘까? 보험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 중에 이 기술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많이들 오답으로 체크를 하시는데요. 이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기술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 상담 기법, 상담 기법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내가 좀 개발해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상담, 좋은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신성 기준 저기 꼭 이해해 두시고 좀 외워두시고 뭐 외우는 게 어렵진 않죠. 공신성 기준. 그리고 기술 개발은 상담 기법과 화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가볍게 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험 설계사의 자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게 되게 되면은 보험 설계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관련 법규와 윤리 준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문성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니까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험 설계사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 하면서 3대 기본 지키기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 10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별표 많이 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대 기본 지키기. 사실 이게 금속법이 시행되는 이후로 5대 기본 지키기, 7대 기본 지키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3대 기본 지키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무엇이냐? 바로 약관 교부 및 설명입니다. 약관 교부 및 설명. 자, 이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자, 약관 교부 및 설명. 약관은 누가 만들었었죠?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약관을 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필 서명.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필 서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제 서명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계약하시는 계약자분 혹은 피보험자님 그분들의 이제 자필 서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청약서 부본을 전달을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청약서 부본. 자, 청약서. 우리가 이제 계약 받으러 갈 때 여기서 서명 받은 곳이 이제 청약서인데, 자, 청약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설계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는 이제 그 뭐 친근하게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청약서를 뽑게 되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용이 있고요. 회사 보관용이 있고 고객 보관용인 청약서가 두 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 보관용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보험회사. 거기다가 서명 받고 나서 회사로 우리가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 보관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이 서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제 보관하시는 거죠. 보관하시는 거.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제가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고객 보관용을 꼭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그 보험 설계사로서의 3대 기본 지키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약관 교부 및 설명, 우리 전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거 약관 교부 및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여기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복습하셨던 거고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복습 안 하신 겁니다. 자,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되면서 기납입보험료는 전부 반환되고 회사가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매긴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원칙,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키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온다? 고객님도 피해를 받으시겠지만은 지금 보고 계시는 설계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일하시면서도 굉장히 조금 좌절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만큼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시험 문제에도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자, 부당한 계약 전환, 승환 금지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비윤리적 판매 행위 지양해야 되고, 불법 허위 광고 행위 금지해야 되고, 회사가 승인한 자료를 사용해야 되고, 편법적 영업 행위를 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당연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고객에 대한 책임,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고 당연하죠. 회사 및 상품 소개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고객의 개인 민감 정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험 사기 나오네요. 자, 이거 좀 재밌을 수 있어요. 보험 사기. 자, 최근에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경성 사기보다 생계형인 연성 사기 위주의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성 사기와 연성 사기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느낌적으로 어떤 게 더 무거운 사기일까요? 자, 이거 좀 애매하기도 한데, 자, 뭔가 연성, 좀 부드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낮은 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연성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나이롱 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별로 안 아픈데도 입원을 장기간 한 달, 두 달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픔은 요 정도인데 보험금 청구를 요 달은 그만다든가 혹은 내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한데 도수치료 좀 받아볼까? 내가 아픈 게 아니야. 근데 도수치료 받아가지고 또 실손 청구를 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과잉 청구를 하는 게 보통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성사기. 내 아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과잉 청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성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 설명드릴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어요. 자, 계약자는 우리 촬영 중이신 PD님이고 피보험자가 저 문서입니다. 그 수익자가 PD님이에요. 자, 누가 죽어야지 사망보험금을 받죠? 네, 바로 제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살찌고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잘 안 죽어. 그래서 계약자인 PD님이 못 참고 문서 밤길에 뒷장구를 한번 친 거예요. 쳐서 날 죽였어. 그 사망보험금이 나오겠네요.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피해님 사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사기죠, 사기. 자, 이런 식으로 경성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지금 피디님은 그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저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 그리고 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저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다든가 차도로 밀었다든가 자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한 범죄까지 동반을 하게 되는 게 또 다른 범죄까지 동반하는 게 바로 경성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경성사기 같이 위험한 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연성사기, 과잉 청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아니 내가 보험 가입했으니까 내가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면 당연히 써먹어야죠. 아프면 당연히 병원 와서 내 병원비 청구했던 거 받고 뭐 수술하면은 수술 보험금 받고 그리고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내가 미리 가입했던 보험으로 나의 생계를 굉장히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연성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있고 역선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세일즈하는 거 아니죠? 시험 보는 거니까 그 연성사기가 뭔지 경성사기가 뭔지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에서는 이 보험 사기를 형법에서 처벌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유형. 이게 보험이 좀 사기적인지 아닌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그 유형을 보니까요.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 보험 사고의 고의적 유발. 봤죠? 피디님이 저 짱구 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 그리고 보험 사고의 위장 및 허위 사고. 허위. 없던 사고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나 교통사고 안 났는데 교통사고 난 척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청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보험금 과다 청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자, 그 보험 사기와 구별되는 유형 보니까 도덕적 해이. 내가 과잉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리고 역선택.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플까 혹은 다칠까를 걱정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건데 내가 이미 아픈 상태, 내가 이미 다친 상태야. 난 이걸 알고 있어. 하지만 보험회사는 몰라. 이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좀 역선택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쉽죠? 자,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 자, 보통 보험 사기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계약이 많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고액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이래요. 이런 분들은 조금 보험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설계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 합격했어. 자, 저는 일반 고객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 땡땡씨, 홍길동씨, 저 지금 당신한테 종신보험 200만 원짜리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 좀 있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월급이, 박문수의 월급이 150만 원이야. 자, 그거 계약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또 무슨 사기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실 고객님들 보니까 어떤 고객님은 보험 계약 건수가 한 명인데 막 30건이 넘어. 야,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 자, 또 넘어갈까요?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 자, 우리 보험 이 업법, 이 자격시험 우리가 책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험 영업이라고 한다면은 연고성이 굉장히 짙은 계약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연고성. 아니, 생뚱 우리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나 계약할래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 의심 한번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또 부자연스러운 보험 계약. 부자연스러우니까 보험 사기일 수도 있고. 보험 사기자들의 개인적 특징. 그 사기꾼들이 보험 사기 못 치는 법 있습니까? 사기꾼들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당연한 얘기니까. 자, 보험 사기 범죄의 특성. 복합적인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복합적인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피디님이 제 사망보험을 받기 위해서 저를 죽였어요.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또 다른 범죄까지 또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입증의 곤란성. 자, 이게 진짜 좀 애매합니다. 자, 분명히 나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팠던 것뿐이야.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팠어. 근데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넘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렇죠?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수법의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보험 사기 피해의 정가성, 죄의식 부재.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험 사기의 사회적 피해라고 본다면은, 자, 이 보험 사기를 개개인이 과잉 청구하는 가벼운 연성 사기더라도, 무거운 경성 사기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피해냐?
무슨 피해냐? 보험 제도의 존립에 대한 위험. 이거 보험사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필연적인 사고가 막 나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도 굉장히 손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보험료 비싸게 가입했는데 또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해. 이거 무슨 계속 피해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회사도 피해, 고객도 피해. 그 사기치시는 분들만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나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생명 존중 가치관 파괴, 모방 범죄 등 동조 행위. 모방 범죄 이것도 위험합니다. 나 저번에 그렇게 해서 돈 받았어. 이러면 또 따라하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한다는 거. 자, 보험 산업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보험료 인상이 초래가 된다. 자, 공보험료 인상이 초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3년, 5년 정도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될 때마다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고객님들이 문서 씨,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보험료 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아플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자, 이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악성, 연성 사기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경험생명표를 보면서 각각 가입자에 대한 위험률을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1장에서 2장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실손 청구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1년 동안 병원도 안 갔었고 병원 근처에도 안 갔었고 아파도 약국 가서 약 먹은 게 전부고 나는 병원 가서 치료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해도 보험료가 이만큼 오른 건 난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내 가입자분들,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의 청구율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올랐기 때문에. 자, 근데 거기서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아픈데도 과잉 청구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 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부터 그런 보험 사기적인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보험 사기 방지 활동이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협회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모든 기관들에서 이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서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는 보험 범죄 수사 협의회가 있고요. 금융감독원에는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 IFAS가 있고요. 금융감독원 플러스 보험회사가 해서 보험 범죄 신고센터가 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특별조사 SIU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네,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문제 나올 때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 있는데 왜 외우지 말라고 하죠? 그거 하나 틀리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 없으십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자살 문제, 우리 자살 1위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도 각 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자살 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들도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시고요. 문제가 나오게 될 때 그 문제에 나온 것들만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랑 동영상 강의 다 촬영하신 다음에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저도 안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그 문제 나온 거 하나 틀려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분 정도 촬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2장 그 수업할 때랑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르죠. 자, 3장은 이렇게 보험윤리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갈 거니까요. 이제 공통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보험 4장은 제가 또 이거 촬영 끝나고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만납시다. 감사합니다.